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단항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은요,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이 단자가 하나단이에요. 하나라는 뜻이고요.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목이라고 하는 거, 항목할 때 쓰는 항이에요. 그리고 식은 이제 식시자죠.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만 있는 식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식을 뜻해요.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곱하기로 묶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 같으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곱하기로 이제 묶여 있는 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인수의 곱으로 묶여져 있는 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합성수라고 하는데, 이제 식에서는 이제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자들이 막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어떤 문자들이 이렇게 이제 곱해져 있고 A가 하나 더 곱해져 있고 뭐 B의 100제곱, 200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어도 되는데 숫자도 곱해져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뭘로 묶여져 있다? 곱으로 묶여져 있으면 이거는 항이 하나다 라고 해서 단항식, 항목이 하나다라고 해서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항이라고 하는 거, 이 항이라고 하는 걸 이제 term이라고 해요. term. 그러니까 항목이다. 뭐 어쨌든 뭐 단위다. 단위를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라고 해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단항식이라고 하면 모노미알이라고 해요. 모노미알. 이라고 해가지고 모노가 하나란 뜻이잖아요. 미알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노미알이라고 이제 부른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항식이 있는데 그걸 한번 곱해 보는 건 어떻게 이제 나타낼 수 있나 살펴볼 거예요. 생각톡을 보면 서훈의 반에서는 6개의 모둠이 모둠별로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이 종이 6장을 모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협동작품을 완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x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세로의 길이가 y로 나타나 있는 이 종이를 갖다가 6개의 모둠이 나눠서 각자 그림을 그렸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붙였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협동작품 탐구 1을 보겠습니다. 협동작품의 넓이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으로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총 몇 개죠? 가로의 길이가 x 해갖고 총 몇 개입니까? 가로는 이제 3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제 y인데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y 해가지고 넓이는 3x 곱하기 2y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탐구 2를 보면 협동작품의 넓이를 모둠별로 그린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죠? 협동작품의 넓이를 모둠별로 그린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xy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내라는 겁니까? xy가 총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자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라는 겁니다. 위의 생각톡에서 협동작품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3x, 2y이므로 그 넓이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한편 모둠별로 그린 넓이의 하나의 넓이는 xy이고 모두 6개의 그림이 있으므로 협동작품의 넓이는 6xy이다. 따라서 3x 곱하기 2y는 6xy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게 연산 법칙이죠. 그래서 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를 들었냐? 3x 곱하기 2y 한 것은 3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y 요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3x가 3 곱하기 x고 2y가 2 곱하기 y니까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x와 2를 교환시키죠. 그렇게 교환을 시키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2가 여기 있는 2가 요렇게 오고 x가 요렇게 이제 교환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합 법칙을 하죠. 여기 있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결합을 시켜가지고 6 xy 해서 요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하는 과정과 똑같다. 여기서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서 계산해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묶어서 계산해주는 이 상황이랑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해주면 다낭식의 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뭐가 쓰였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쓰였다는 거예요.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렇게 해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낭식의 곱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낭식의 곱셈은 이게 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5a 곱하기 마이너스 3b 이 다낭식 곱하기 다낭식 이 곱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일단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야 돼요. 혹시나 이제 모를까봐 이제 하는 말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하면 coefficient, 죄송합니다. 제가 철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맞을 거예요. 개수가 무엇이냐 하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x에서 개수는 3이었고요. 2y에서 개수는 2입니다. 그래서 3x라고 하는 다낭식에서의 개수는 3이다. 2y식에서 이제 2y식에서의 개수는 2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개수랑 문자의 곱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단항식. 단항식은 이제 원텀을 두고 있는 식이다. 영어로 하면요. 그죠? 항이 하나인 식. 이거를 갖다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단항식의 곱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a 곱하기 마이너스 3b 이 두 단항식의 곱은 개수끼리 곱해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곱해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15ab 요렇게 나타내면 다낭식의 곱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식에서 개수는 뭐예요? 여기 4x제곱의 개수는 4가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9xy의 6제곱의 개수는 9가 되죠. 그래서 4랑 9 따로 요렇게 이제 묶어내서 개수는 개수끼리 요렇게 이제 곱을 해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x제곱에다가 xy의 6제곱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끼리 곱하면 4, 9, 36이 되고 그 다음 문자끼리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x제곱
여기에는 xy의 6제곱이니까 이것만 이제 놓고 보면은 x제곱에 x에 y의 6제곱이죠. 그래서 문자가 같다. 밑이 같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야죠. 그래서 x는 x끼리 곱해줘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는 y의 6제곱, 더 간단하게 곱하기 요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면 36 x 세제곱 y의 6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수업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